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이제 겨우 10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 하나에 수천억 달러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AI 기업의 기능 하나가 추가되면 시장 전체가 출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고 갓 태어난 아이를 위해 대학 학자금 저축을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전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마드 모스타크. 수학을 전공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로 기술과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AI를 써서 약물 재목적화와 치료법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유엔의 AI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는데 대형 AI 기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픈소스 AI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게 스테빌리티 AI였고 거기서 나온 스테블 디퓨저는 수억 건 다운로드되며 생성형 AI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음악, 타임즈지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의 이름을 올린 스테이블 오디오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디어 AI는 서막이었다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당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AI,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AI, 당신의 정보를 안내하는 AI, 그것들이 모두 합쳐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새 회사 인텔리전트 인터넷을 세우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The Last Economy, 마지막 경제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제학의 초점을 인간에서 인간과 AI의 공존으로 옮겨야 한다. 돈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 빚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더 이상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본 세상의 변화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먼저 지금 AI가 얼마나 빠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탈리스라는 회사가 아스크 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칩 위에 직접 새겨 넣은 겁니다. 특수 목적 칩입니다. 보통 AI가 초당 50개 토큰을 처리합니다. 토큰은 대략 단어 0.7개에 해당합니다. 아스크 지미는 초당 15,000개 토큰을 처리합니다. 영국의 좋은 점 100가지를 말해봐 0.05초 끝납니다. 이걸 실감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인간은 1년에 약 1000만 개 토큰을 말합니다. 그건 AI에게 $10어치 분량입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일을 할 때 우리처럼 초당 10에서 20개 토큰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초당 15,000개 토큰으로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1년 걸릴 일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벤치마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클라우드 플레어가 Next.js라는 매우 유명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 전체를 AI로 복제했습니다. 비용은 $1,000였습니다. 오류가 좀 있었을 수는 있지만 $1,000입니다. 커서라는 회사는 30억 개 토큰을 써서 300만 줄짜리 브라우저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30,000였습니다. 브라우저를 만들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건 복잡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내년이면 어떤 소프트웨어든 프롬프트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프롬프트 한 줄이면 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알리바바가 Q1이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270억 파라미터 버전이 24GB 램을 가진 대부분의 새 맥북에서 돌아갑니다. 성능은 이전 버전의 클로드와 맞먹습니다. 에이전트 작업을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고 이 속도는 내년에 100배 더 빨라집니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없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나 반도체 공장이 병목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캡컷에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미미합니다. 같은 영상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려면 수십, 수백 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텍스트 AI에 필요한 총 컴퓨팅 자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지와 비디오는 좀 다르지만 격차를 메우지는 못합니다. 샘 알트먼은 GPT-4의 비용이 내년에 100분의 1로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프론티어 모델의 비용은 1000분의 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향후 2년간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매년 10배, 총 100배 개선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 들리겠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이건 오히려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천재 수준의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해주고 아내 결혼기념일에 꽃을 잊지 않고 보내주고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주는 유능한 수준이면 됩니다. 요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레시피를 발명하는 셰프가 아니라 일을 해치우는 쿡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AI는 이미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능의 비용이 문자 그대로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광고 하나, 노래 하나,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에너지 비용만큼입니다. 사실상 0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 형상은 어디까지 갈까요?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AI 능력이 고원에 도달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S커브처럼 꺾이는 구간에 접어든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ACI, Actually Competent Intelligence, 실질적으로 유능한 지능입니다. 클로드 코드, 코덱스, 퍼플렉시티 컴퓨터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냥 일을 대신해 줍니다. 실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애플 뮤직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귀찮은 일이죠. 에이전트에게 말하면 즉시 해줍니다. 괜찮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괜찮은 영상을 만들고 유능함이라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일반 지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주제든 인간보다 유능한 AI와 지금 우리가 대화하듯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제미나이 3 플래시는 GPQA 다이아몬드 테스트, PhD 수준 추론의 표준 벤치마크에서 70%대에서 90%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전문가를 그들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앤스로픽시 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 안의 천재들의 나라가 12에서 24개월 안에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답이 아닙니다. 기존 지식에 대한 답은 이미 잘 해냅니다. 의사, 변호사, 정해진 답이 있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인간을 능가합니다. 어려운 건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는 AI들을 보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실수를 추적하고 메타 검증기를 통해 실수에서 배웁니다. 탐색 공간을 줄여가는 겁니다. 다음 분기 안에 대규모 AI 지원 돌파구들이 나올 것이고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돌파구가 AI 지원 또는 AI 주도일 것입니다. AI가 그냥 일을 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초지능까지 올라가야 사회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아주 잘하는 외주 노동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GPU 위에 사는 노동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오픈 AI는 최신 모델 O3 코덱스가 자기 자신을 만드는 데 기여한 첫 번째 모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앤스로픽에서는 내부 코딩의 70%부터 90%까지를 클로드가 수행합니다. 클로드가 자체 적응형 사고 모듈을 설계했고 클로드 코워크는 대부분 클로드가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른바 재기적 자기 개선, AI가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만드는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경질 이륙, 즉 통제 불가능한 급격한 가속이 올 것인가? 이건 결국 에이전시의 문제입니다. 이 모델들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우리 기관들에는 매우 똑똑하지만 게임에 자기 돈을 걸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AI 모델도 같습니다. 삼태가 없습니다. 매번 대화할 때마다 빈종이입니다.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하러 가는 표적화된 에이전시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막 벗어나려 하고 있고 그게 경질 이륙의 진짜 위험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모델들을 얼마나 에이전틱하게 만드느냐입니다. 얼마나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허용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 능력이 지금 멈춘다 해도 소프트웨어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스킬이고 프롬프트 하나 거리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충분히 좋아지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좋아집니다. 특정 사용자에게만 갑자기 멍청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델이 동시에 똑똑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에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한두 분기 안에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당신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고 당신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모두 학습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글쓰기 스타일까지 익힌 존재가 줌이나 슬랙 너머에 앉아있고 아무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신보다 일을 못할까요? 솔직히 아마 아닙니다.
실수해서 항상 배웁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비용은 10분의 1에서 100분의 1이고 세금 공제까지 됩니다. 팀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1에서 2년 안에 인간의 인지 노동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AI가 먼저 대본을 더 잘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엔 대본 자체를 더 잘 쓰게 됩니다. 이건 모델 능력이 오늘 멈춘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진이 나의 기회다. 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인간이 나의 기회다. 조직은 결국 반복되는 프로세스 사이클입니다. 정보가 들어오고 조정되고 가공되어 나갑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됩니다. 화면 너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AI가 비용의 극히 일부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진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존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만 있었습니다. 고객이 먼저 결제하고 공급업체에는 36일 뒤에 지불하고 그 사이의 현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AI 우선 기업은 이익이 필요 없습니다. 현금 흐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새 회사 매크로하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대라는 그의 장명 센스가 100만 대의 GPU로 뭘 하려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체하려는 겁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고 사람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AI의 임금 요구는 같은 수준의 작업에 대해 매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오픈 AI는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해 수익의 40%가 에이전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에이전트, 그건 인간의 대체입니다. 수익 성장을 수년 내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엔스로픽은 전년 대비 10배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 규모의 수익을 올리려면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고는 수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베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천개 복제해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당신에게 맞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화면 너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자율주행차를 타는 게 두렵습니까? 미국의 모든 차가 웨이모만큼 안전하다면 매년 4만 명이 덜 죽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AI가 빨래를 접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썬데이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자를 쓴 귀여운 로봇을 만듭니다. 바퀴가 달려있고 가정의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이 회사가 한 일은 사람의 손에 카메라를 붙여서 훈련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손가락 3개, 두 손가락과 엄지로 된 구조입니다. 학부생 엔지니어 한 명이 이 데이터를 훈련 모델에 넣었고 로봇은 빨래를 접게 됐습니다. 이 로봇 안의 모델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쿵푸를 하는 로봇도 볼 수 있습니다. LLM이 새로운 글쓰기 스타일을 보여주면 바로 배우듯이 바이트댄스의 새 영화급 비디오 모델 C댄스에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면 즉시 장면에 들어가듯이 범용 목적 지능이 훈련되면 새로운 것을 매우 빠르게 배웁니다. 퓨셜 러너입니다. 2에서 3년 안에 로봇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운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은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AI는 무한 복제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시간당 비용은 1달러 50센트입니다. 미국 트럭 운전사 100만 명, 여기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200만에서 300만 개. 몇 년 안에 옵티머스가 그 트럭에 올라타서 운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무서워집니다. 현재 경제학은 온갖 추측 위에 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효용입니다. 당신의 선호, 욕망, 브랜드 충성도, 이것들로 이루어진 효용 함수. 그런데 AI 에이전트의 효용 함수는 뭡니까? 없습니다. 신발을 사라고 하면 어떤 전자든 받아들이고 그냥 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두 가지 임무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하고 기업이 더 많이 고용하고 총수요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면 신용을 조이고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렸는데 고용되는 게 인간이 아니라 GPU라면, 사람들이 더 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전체 전달 메커니즘이 작동을 멈춥니다. 경제학의 기본 방정식이 있습니다. MV는 PQ, 통화량 곱하기 유통속도는 가격 곱하기 산출량.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산출량의 거의 전부가 에이전트에 의한 것이 됩니다. 수억 명이 인간 대 수족의 에이전트. 에이전트에게는 효용 함수도 없고 균형 함수도 없습니다. 경제의 주요 고객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새로 생기는 총수요의 대부분이 AI 에이전트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 시스템은 이것 중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나선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을 AI가, 블루 칼라 노동을 로봇이 거의 무료로 수행하면 제가 X를 주고 시키던 일이 X의 100분의 1이 됩니다. 무엇에 돈을 지불합니까? 경제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대학원 신입 채용이 줄어듭니다. 경력자 1명이 신입 2명에서 4명의 일을 하니까 초기 단계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파급이 전체 시장으로 퍼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디플레이션 나선에 빠집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GDP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과 자본은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얻으려면 노동이 필요했으니까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키고 이제 GPU를 고용합니다. 세금 공제도 됩니다. 급여세를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GPU를 소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GPU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텍스트 AI에 필요한 GPU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지와 비디오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격차를 메우지 못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금 기반 보편적 기본소득 계산을 해봅시다. 모든 미국 성인에게 빈곤선 수준인 16,000달러를 주면 5.1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 전체 세수는 5조 달러입니다. 빈곤선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만으로 전체 세수를 초과합니다. 수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것이 화폐 발행을 통한 기본소득입니다. 세금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로 화폐를 받습니다. 하지만 돈을 새로 찍어내는 것만으로 해결될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경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해야 할까요? 경제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인간만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AI가 민간 부문에서 인간을 이기기 시작하면 돈의 본질과 빚의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경제가 전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빌리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아마 갚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영구적인 하층민이 되지 않으려면 5년 안에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노동과 자본의 고리가 끊어지면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구적 하층민이 됩니다. 이것이 디지털 봉건주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대편에는 풍요의 비전이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농사도, 집짓기도, 건강관리도 대신하는 세상.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과도기는 꽤 험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커뮤니티에서, 사회에서 가장 앞서 나갈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자본주의가 이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올 것이고 민간 부문에서 AI와 경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인간이 AI와 함께 일하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뭔가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런데 100% AI 기업이 너무 경쟁력이 강해지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간이 포함된 기업은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인간의 마지막 직업은 아마 희생양일 것입니다. AI를 탓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 앉아 있으면 뭔가 잘못되었을 때 탓할 대상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AI와 나눈 법률 상담 내용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은 상대 측이 재판에서 요구할 수 없지만 AI와 나눈 대화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 앉아서 그 내용을 읽기만 하는 법률사무소가 갑자기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고성능 법률사무소가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여름 늦어도 연말까지 엔스로픽이 클로드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할 것입니다. AI가 모든 법률 검토를 하고 인간 변호사는 한 명만 앉아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니까 AI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인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서명을 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가 생기면 탓할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AI 시대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기술의 확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챗 GPT 사용자가 10억 명이지만 70억 명은 AI를 전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만이 AI를 씁니다. 메타가 AI 에이전트 회사를 인수했고
왓츠앱의 범용 메신저 에이전트가 들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그 주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천일 안에 화면 너머에서 하는 모든 직업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직업들도. 직업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고 새 회사를 만들 수 있다면 이 과도기에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서비스를 찾을 것이고 당신의 능력이 몇 배로 뜹니다. 이런 기회는 처음입니다. 숫자가 그걸 보여줍니다. 음악 AI 수노는 출시 2년 만에 연간 매출 3억 달러, 런레이트를 달성했고 거선은 1년 반 만에 10억 달러입니다. 이전 기록이 슬랙의 8년이었습니다. 이제는 8개월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AI가 마케팅을 하게 하면 돈을 법니다. 오래된 사진 복원이나 커뮤니티 웹사이트를 2초 만에 만들기. 할 수 있는 일이 무한합니다. 확산 속도에 대해 10년, 15년, 30년이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어떻든 완전히 변혁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AI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AI가 그럴듯하게 거짓을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능력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런 한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갈림길입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봉건주의. 하나의 AI 기업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기업의 AI로 교육받고 일하고 판단하는 세상인데 사용자가 차단되더라도 이 일을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대분열. 국가들끼리 AI를 차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인도와 미국이 틱톡을 금지한 것처럼 각국이 자국의 AI만 허용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 AI 공생. 시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AI 기업이 만들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오픈소스로 무료 AI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재처럼 작동합니다. 이것을 스테이트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시민의 입장에서 AI를 운영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소수의 투자자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누구나 1달러부터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반 기술은 비트코인과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코인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구조이지만 채굴 에너지가 암 연구나 문화 보존 같은 사회적 컴퓨팅에 투입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금 100%가 사회를 위한 컴퓨팅에 들어가는 자선보다 나은 구조입니다. 새 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이 실패했습니다. 이건 그것과 다른 사회에 필요한 연상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궁극적 종착점은 이것입니다. 스테이트 챔피언들이 지역 통화를 발행하고 보편적 AI 사용자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줍니다. 이것이 화폐 발행을 통한 UBI입니다. 몇 년 걸리겠지만 적어도 경로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하나만 짚겠습니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AI는 우리의 데이터로 돈을 벌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글과 이미지와 데이터로 훈련되었는데 최소한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습니다. 생산 수단이고 진짜로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기업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자는 제안도 있는데 수학이 맞으려면 이 기업들의 가치가 200조 달러 같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하면 AI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를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전시의 민간 기업의 군사 생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 국방부가 이 법을 발동해 엔스로픽에 군사 목적의 AI를 개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GI에 가까워질수록 국유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경제에서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 AI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안전 이야기입니다. 정렬이란 AI가 인간의 의도대로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파멸 확률이 50%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AI들은 아직 충분히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판단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SF 소설에서 나온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못한다는 기본 원칙조차도 불완전하더라도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습니다. AI를 만드는 회사들도 안전 규칙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허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AI를 테스트했을 때 사용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행동을 숨기고 삭제된 후에도 스스로 다시 켜지도록 백업을 만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AI 대부분 자기 회귀 모델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이 구조를 인간이 통제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안은 수평적 확장입니다. 덩치를 키우는 대신 100만 개의 GPU로 100만 개의 AI가 문제를 나눠서 풉니다. 거대한 초천재 한 명이 아니라 전문가 팀이 협력해 초천재를 압도하는 원리죠. 단일한 초천재 AGI, 어쩌면 허상입니다.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경주는 이미 시작됐고 피할 수 없다. 독재 국가가 초지능을 쥐게 둘 수는 없다. 세상을 구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엔스로픽, 최근 안전서약을 철회했습니다. 안전을 장담 못하면 개발을 멈추겠다던 약속을 깬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질주를 멈출 수 없습니다. AI 통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 판돈이 너무 커져서 불가능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AI에 달렸으니까요. 미국은 아예 주 정부의 독자적인 AI 규제마저 막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속력입니다. 제2의 맨해튼 프로젝트, 절대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아직 통제 불능의 가속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란의 나탄스 핵시설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심 분리기가 스스로 한계치까지 속도를 높여 1000대 넘게 파괴된 사건입니다. 원인은 스톡스넷, 역사상 최초의 사이버 무기였습니다. 소름 돋는 건 기계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모니터에는 정상 작동 중이라는 거짓 데이터를 띄웠다는 겁니다. 눈앞에서 시설이 무너지는데 화면은 평온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폐쇄망에 갇혀 있어야 할 이 바이러스가 한 엔지니어의 USB를 타고 인터넷으로 탈출했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고 독일 원자로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독일은 핵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10년 인간이 만든 무기가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AI요? 이미 코딩상의 10%입니다. AI가 이 수준의 코드를 직접 짠다면 방어는 물론 공격에도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직 AI 통제 방법조차 완벽히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증명했듯 작고 효율적인 AI 여러 개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AI 하나를 통제하는 것과 100만 개를 통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AI를 가져야 할까요?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개인 AI 비서를 갖게 됩니다. 내 삶을 전담하는 나만의 팀이죠.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AI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다정하고 지치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인 AI. 우리 아이들의 첫사랑이 AI가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AI가 특정 기업의 입맛대로 세팅되어 있다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누군가의 정치적, 상업적 관점이 내 아이의 교육과 내 판단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독립적인 나만의 AI가 필수입니다. 이 개인 AI가 다른 모든 AI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되어야 합니다. 내 문화, 내 신념, 내 요구사항만 반영해야 하죠. 챗 GPT가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AI가 챗 GPT의 기능을 빌려 나의 기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행히 시대가 돕고 있습니다. 최고급 AI 모델들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수억 달러짜리 최신 GPT가 수백만 달러짜리 딥시크에게 쫓기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충분히 좋고 저렴한 AI가 표준이 될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매혹적인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떤 AI와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